민주당 강선우 의원입니다. 저희가요, 정확히 3년 전에 뉴스탑10에서 이 대담을 보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세계적인 투자자, 3대 투자자로 일컬어지는 짐 로저스의 화상 대담이었습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거리들이 쏟아졌었는데요. 그런데 뒤늦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대담을 연결해 준 게 바로 통일교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실망스러웠던 것은 한국인들이 결국 꿈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 미국에서 롤링스톤스를 데리고 오고 또 후보님께서 또 블랙핑크를 데리고 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나 누구에게 38선을 열어서 빅파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공무원 시험보다는 창업하고 뭔가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이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 얘기 하나하나 해볼까요? 먼저 짐 로저스 얘기를 구체적으로 파보기 전에 전반적으로 이런 기조가 있었다. 당시 통일교가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 서밋, 당시 이재명 후보와 미국 측의 인사 대담을 추진했는데 여기에 어프로치 하는 명단 주시면 강선우한테 넘기겠다. 진짜 되는 사람은 정진상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 전반적인 기류가 통일교 쪽과 당시 이재명 캠프 쪽에 여러 교감이 있었다. 이런 게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미국에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미국의 상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상원 의원 정도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미국에서 통일교 측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미국 갈 때 통일교라든지 어떤 이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특정 상원의원이나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면담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고 특히 통일교가 미국에 꽤 영향력이 큽니다. 예. 미국의 그 워싱턴 타임즈라는 일간 신문도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미국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뉴욕에서 이제 그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미국의 어떤 영향이 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정말 유명한 정치인들을 만날 때는 통일교가 중간에서 다리를 많이 놓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대선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후보의 어떤 국제적 감각 그리고 또 세계가 인정하는 후보다 이런 이미지를 좀 하기 위해서 사실은 미국의 어떤 이 유명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회담도 하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 대선 때만 되면 각국 후보 측에 이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요. 예. 지난번 이제 펜스 부통령 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짐 로저스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투자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저렇게 화상으로 하기에는 일반 어떤 당이나 이런 데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굉장히 중간에 누가 정말 이 짐 로저스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중간에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매개 역할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네트워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저렇게 대담을 네. 연결하려면. 옛날에 조지 소로스라고 정말 유명한 그 분이 있었어요. 예. 그 또 이 마이클 잭슨 있었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그때 면담을 했잖아요. 예. 그때 면담을 주선한 사람이 최규선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이 면담을 주선하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때도 그런 중간 역할이 있었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통일교 측이 양측에 다 뭔가 하나 이벤트를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쪽은 미국의 민주당,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힐러리 클린턴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부각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공화당 쪽 인사를 만나면 굉장히 좋아할 것이고 예. 그런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세력과 영향력을 좀 강화시켰던 그래서 이제 짐 로저스 같은 경우도 이재명 당시 후보와 화상 통화를 대담을 이루어졌던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이재명 정부 초대 여가부 장관의 발탁이 됐다 낭만 강선우 의원입니다. 당시 이 두 사람의 화상 대담 제목은 대전환의 시대 세계 5강으로 가는 길. 그 대담 때 강선우 의원의 사회 모습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후보와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 회장의 대담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대담의 진행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담을 나누게 될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3대 투자자 중 한 분이신데요.
미국의 블랙 먼데이, 닷컴 버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이러한 경제 위기들을 한 발 앞서 예견한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바로 짐 로저스 회장입니다. 회장님 나와주세요. 저렇게 화상대담이 이어지고 그런데 정말 3년 뒤에 뒤늦게 알고 봤더니 저게 통일교가 연결해진 작품 아니었냐? 그 여선훈 부대변인 오늘 강선우 의원 얘기는 뭐냐면 본인은 다 사회만 본 거다. 날짜, 시간, 섭외, 장소는 다 정해져 있더라. 통일교통에 들어온 일정인 건 나중에 알았다. 나중에 알았다는데요, 강선우 의원은?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뭐 지난 대선에서는 국제위원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국제 뭐 행사 이벤트 같은 것을 본인이 직접 기획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강선우 의원이 마이클 샌델 교수 그 대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짐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사회만 봤다. 강선우 의원이 뭐 해외에서 이제 뭐 그 교수도 하고 영어를 예. 잘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자기는 그냥 뭐 일정이나 이런 거 다 알려줘서 예. 사회만 본 것이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이제 지금 뭐 통일교 관련해서 뭐 금품 수수 의혹 때문에 통일교와 관련한 뭐 이벤트들 뭐 접촉했던 것들이 다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은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각 정당 뭐 통일교뿐만 아니라 뭐 기독교, 불교 이렇게 많은 종교들과 뭐 이벤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안도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여선홍 부대변인님 여기 그럼 사회만 봤다는 거잖아요. 뭐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도 일단 그렇게 연결됐으니까 가서 대선 후보의 활동으로 한 일환으로 한 거고 그럼 통일교를 통해 들어온 누군가가 중간에 한 명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강선우 의원인 추가로 못 밝히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있긴 있을 거니까 본인이 사회를 봤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건, 그러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의원은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대선 후보, 당대표 후보 일정들이 뭐 비서실 중심으로 그렇게 짜여지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이건은 본인은 그냥 사회만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비서실에 누가 연결한 겁니까? 그건 아직 민주당 내부에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안까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예. 예를 들면은 지금 통일교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뭐 통일교가 이렇게 연결해져 가지고 했다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 지금 나오는 것처럼 뭐 금품이 오고 가고 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통일교 아니면 뭐 다른 종교랑 같이 해가지고 뭐 행사하는 것은 크게 그게 뭐 문제일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어떤 종교를 대한지에 대한 태도 논란 그리고 이번에 통일교 의혹이 금품 수수까지 번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당연히 재단하거나 일반화하지는 않지만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들의 교류를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기웅 대변인. 근데 이제 여기서 강선우 의원의 말이 또 한 번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모 씨, 두 통일교 사람들끼리 얘기입니다. 어프로치 접근하는 명당 주시면 강선우한테 넘기겠다. 그 사람 다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되는 사람은 정진상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 물론 뭐 두 사람 간의 얘기긴 한데 통일교 사람들. 강선우, 정진상 두 사람 이름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강선우 당시 의원 관련해서는 설익은 사람이라도 뭔가 섭외하는 사람의 명단이 있으면 그 정도는 알려주지만 예. 진짜 될 것 같은 사람, 소위 말해서 농우에서 잘 익은 사람, 섭외가 가능한 사람 중에서 이른바 얘기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진상 실장에게 명단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주요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이 정진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언급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친명은 맞지만 찐명은 아니고 정진상이 그야말로 핵심이라는 것을 통일교에서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 친명 주변의 그룹 속에서 누가 역학관계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규정을 했다. 핵심을 잘 간파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이 왜 이런 식으로 나는 사회만 보다 이렇게 나몰라라고 선을 긋느냐. 예.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마저도 지금 공개적으로 국무회의를 통해서 특정 종교, 국민들이 볼 때는 다 통일교라고 생각하는데 통일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해산을 시키겠다 얘기를 하지 특정 않습니까? 종교라고 정확히는 아니고 단체, 뭐 맞습니다. 재단 해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합니까? 통일교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뭐 관련이 있다. 그래서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산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지금 나오는 얘기를 봤을 때 민주당이 더 그리고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통일교와 가깝다는 얘기가 되니까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해산시키려고 했는데 예. 도리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어도 본인은 부인해야 될 역설적인 어떤 상황에 궁색한 궁핍한 상황에 놓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사된 건 저렇게 짐 로저스와 당시 이재명 후보 간의 화상 대담이었고 불발이 되긴 했지만 사실 오늘 저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현종 의원. 네. 제가 어프로치하는 건 뭐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전 국무장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근데 보면 여기에 대선 직전에 어떤 내용도 등장하냐면 저 이 선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NBA가 배출한 최고의 슈터입니다. 스테펀 커리. 스테펀 커리를 연결해달라. 자기들이 비용 내겠다고 생각한다. 젊은 애들 표 가져올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스테픈 커리라는 이름 석자는 아니죠. 스테픈 커리라는 이 최고의 NBA 선수보다도 자기들이 비용 되겠다. 젊은 애들 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좀 눈에 띄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특검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과 특히 이제 통일교의 유착,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일교의 유착 이런 예.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됐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오는 사실들을 보면 통일교의 핵심 인사들이 민주당 쪽에 즉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 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구나.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원래 이쪽하고 더 친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민주당 쪽하고. 그 이야기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런 어떤 양쪽에 다 노력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학자 총재가 이번에는 Y로 간다. 즉 윤석열로 간다. 예. 라고 정해지면서 이제 그쪽에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쪽의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노력을 했고 특히 민주당 쪽에 많은 어떤 공을 들였다는 게 저는 드러난다고 봅니다. 예. 특히 뭐 아주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자 거기에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약한 게 20대였거든요. 예. 20대들이 상당히 보수화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20대가 좋아하는 스테판 커리를 농구장에서 한번 1시간 대담하면 이게 좋겠다. 이른바 이대남 전략. 그렇죠. 공략 전략. 이대남 전략으로. 근데 보니까 이게 비용이 뭐 한 11억 정도 뭐 든다고 그러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스테판 커리와 이재명 후보가 함께 있는 장면을 하면 사실 20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도 아닌 통일교의 이 핵심 간부들이 서로 논의를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 선거 전략이나 이런 것에서 통일교 측이 굉장히 깊숙이 개입한 게 아닌가라는 하나의 어떤 방증으로 나타나고 있고 예. 저는 짐 로저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강선호 의원이 지금 본인이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보통 이 정도 큰 규모, 아주 중요한 규모에 되면 이거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누가 했고 또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일단 근데 강선호 의원은 안 했다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 생각할 모른다고 때는 하니까. 예. 문제는 이거 그냥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공짜로 이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다 이거 비용이 있습니다. 그럼 예. 비용 처리를 누가 했는 건지, 자 비용을 누가 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뭐 지금 경찰에 수사를 하고 있지만 밝혀져서 실제로 이게 그러면 공식적으로 민주당에서 돈을 간 건지 아니면 통일교가 한 것인지 왜냐 통일교가 만약 이걸 지불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될 걸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지금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참 뭐 이건 곁가지 얘기고 저도 새롭게 알았는데 커리가 더 비싸다. 11억이고 오히려 힐러리가 더 저렴하다. 물론 두 사람 간에 정말 확인되지 않은 뇌피셜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얘기까지 내밀하게 할 정도로 젊은 표 가져올 수 있다. 커리 뭐 이렇게 하면 선거 이대남 공략의 일환으로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당연히 이재명 후보는 몰랐을 수 있고 그래서 밑에 이 선거 전략으로 강선우 의원도 몰랐다고 하니까 짐 로저스의 화상 대담 누가 중간에 연결해줬는지. 근데 사실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때 직접 총재님을 뵙겠다. 이재명 당시 후보 측근 의원이 이렇게 접촉을 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연락 왔어요. 직접 총재님 뵙겠다고. 제가 지금 정진상 쪽을 확인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통일교 사람들끼리의 얘기인데 그럼에도 이 정도면 당시 2022년 이재명 캠프와 통일교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서 뭔가를 도모하지 않았나. 이런 건 의심해보거나 추측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글쎄요, 그런 의심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대화의 당사자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도 아니었고 예. 그리고 뭐 후보의 측근이 뭐 함께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이 대화의 내용들은 이제 통일교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대화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만으로 반드시 어떤 객관적인 진실이 모두 다 담보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어떤 경위라든지 그 예. 전후 맥락이라든지 정확한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당연히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예. 이래야만 이 대화의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대화의 당사자들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이런 대화가 나왔는지를 확인해야만 이 대화가 정말 진실성이 있고 또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단편적으로 나오는 그 메시지만 보고 바로 이 내용이 정말 진실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재명 대선 캠프도 뭔가 통일교와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추측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통일교가 정치권에게 전방위적으로 좀 줄을 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접촉을 시도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모습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 접촉 시도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불법성을 내포하는 그런 정황들까지 함께 보여주느냐 이 부분은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차분하게 지금 진행되는 수사라든지 앞으로 드러나게 될 진상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검토해볼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애초에 이 통일교 금품의혹의 시작이 김건희 특검이 이제 뭐 권성동 의원 구속 이후에 정교 유착,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끈끈한 유착을 들여다보다가 이제 추가로 다른 얘기가 계속 불쑥불쑥 쏟아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여야 공이 통일교가 로비했다고 시작했으면 이 발본색을 한 문제, 뭐 수사가 이렇게 진척이 됐을 텐데 편파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때문에 유독 더 민주당 쪽과의 교류와 여러 대화 내용이 더 이후에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여소랑 행정관님. 근데 일단 보니까 짐 로저스가 민주당 인사만 만난 건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 당시에는 이제 부산시장은 아니었는데 이런 부분도 인사와도 접촉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나 뭐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 있잖아요. 통일교가 뭐 주최해가지고 그 행사에 윤석열 뭐 당시 이제 후보가 만났다는 뭐 장면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게 이제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모든 뭐 정당한테 통일교가 뭔가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이제 노력들을 꽤 했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계속 이제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통일교가 뭐 정당과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통일교 행사에 뭐 각 정당이 공식적으로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각 정치인들이 참여해가지고 발언하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이야기 나온 대로 그냥 금품을 수사했거나 아니면은 지금 통일교가 이제 뭐 권성동 수사 관련해서 의심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단체로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뭐 특정 후보를 지원한다던가 정당 운영에 관련된 개입된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기 근데 때문에 일부 주장에 따르면 또 민주당의 가입 의혹도 있다고 하니까요. 뭐 일단 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이제 뭐 누가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민주당 밀어주자, 뭐 누구 뭐 국민의힘 밀어주자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뭐 강압적으로 단체 가입시키고 특정 정당, 특정 후보 밀겠다는 거는 그게 문제지. 그게 뭐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그게 문제일까?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있겠죠. 그러니까 통일교 작품이 저 화상대담이고 이재명 당시 후보야 당연히 출연만 했고 강선우 의원도 사회를 봤으니까 그 내막은 몰랐다고 하지만 그럼 물밑에서 접촉한 사람은 누군지 그 사람도 떳떳하다면 어떤 이유에서 통일교가 주선한 이 자리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선 지금 통일교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추가로 밝혀야 될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6위였습니다.